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철TV 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양적 완화, 실시간 검색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금리 관련돼서 조금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금리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간접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금리도 인하가 되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볼게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금리 이자가 싸졌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확장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적인 부분들도 많이 걷어들이면서 경기를 좀 부양하는 방법,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은행에 저축을 할까요? 은행에 보통 저축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자체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등 투자 쪽으로 좀 돈이 굴러가게 되고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자,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갔어요. 자, 제로금리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양적 완화는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양적 완화가 뭔지 요거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양적 완화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시장에 돈을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사실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중앙은행,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채권, 국채나 공사채 또는 모기지 채권 같은 이 채권 등을 매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채권을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이 채권이 과연 뭔지 그거는 위에 상단에 표시되는 거를 눌러보시면 채권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으니까 먼저 보시고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채권을 매입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어떻게 매입을 하냐? 자,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채권들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앙은행에 이 채권을 판매한 기관들이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확보가 되겠죠. 돈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다른 데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유동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널리 좀 활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채권을 매입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돌게 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바로 이게 양적 완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어떤가요?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돈을 푼다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를 보면 과거 2008년대부터는 그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요. 첫 번째 1차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살아나지가 않자 2차를 단행을 하게 되고 2차에서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3차까지 단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차까지 단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회복된다는 조짐이 보이니까 2014년 10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3차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면 이 출구 전략이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이 출구 전략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용어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출구 전략, 이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출구 전략을 펼치는 이유는 무제한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풀다 보면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인데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오는 이 인플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뭐 6,000원, 6,500원이 아니라 뭐 8,000원, 만원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이 1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적 완화를 막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과거에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좀 부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딱 제한을 뒀는데 지금은 무제한으로 돈을 푼다라고 합니다. 자, 그말즉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지 않고 돈은 계속해서 시장에 푼다고 가정하게 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코로나에 대한 뭐 백신이 좀 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양적 완화를 하던 것을 출구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시장에 돈을 풀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양적 완화는 조금 성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론적인 것은 어쨌든 시장에 돈을 풀어서 그만큼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든 지금 우리나라든 어쨌든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다라고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제로금리, 우리나라도 0.75%까지 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양적 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잡히지 않는다 라고 만약에 앞으로 흘러가게 되면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 경기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1년 또는 2년, 3년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러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좀 안정세로 돌아가고 유가도 좀 안정세가 돌아가서 전 세계 경기가 다시 조금 회복되는 그런 좀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적 완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좀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양적 완화라는 부분들 자체가 현재 경기를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좀 코로나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요거는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